네, 2부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링구알 인다이렉트 본딩 순서는 한 총 7가지로 이제 정리를 해봤는데요. 우선은 이제 이를 붙일 수 있는지 없는지를 우선 한번 체크를 해보셔야 되고요. 모델상에서. 예. 그리고 이제 이렇게 다 배열을 하다 보면 이게 한꺼번에 못 붙여지는 경우가 있어요. 예. 이제 그런 경우에는 이제 번갈아 가면서 붙여주던지, 이제 이런 식으로 하나씩 붙이면서 떼던지, 이런 식으로 이제 계획을 세우셔서 붙이셔야 되고요. 이렇게 뭐 치아가 배열이 뭐 크게 문제가 없는 분들은 사실 붙이는 게 아주 심플합니다. 뭐 크게 고민할 것도 없고요. 그리고 뭐 이런 분들도 사실 12번, 22번이 딱 바깥쪽으로 나와 있으니까 아, 이게 붙이기는 제일 힘들겠다. 그러면 네, 굳이 이런 건 안 붙이고 이제 IDBS를 실행을 하고요. 그리고 뭐 이 환자분도 마찬가지로 이제 딱 보면은 캐나인이 붙이기가 힘드시잖아요. 예, 이런 분들은 이제 그걸 빼고 나머지를 이제 부착해 주시면 되고, 이분도 마찬가지로 예, 1번, 31번이 이제 앞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예, 이런 경우에는 이제 빼고 하시면 되는데, 이런 경우 말고 이제 좀 선생님들이 이제 환자분을 보고 케이스를 보고 생각하셔야 되는 분들이 이제 있죠. 예, 아까 1편에서 설명한 것처럼 예, 순축처럼 다 붙일 수 없기 때문에 설측면은, 그래서 이렇게 단계적으로 이제 붙여야 되는 분들이 있어서 이제 설측면이 다 나와야 붙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고려를 해서 붙여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선택을 해야 되죠. 2번하고 3번 어떤 거를 붙일 것이냐. 이제 이런 부분도 이제 선생님들이 고민을 해보셔야 되는 부분인데, 우선은 이 환자분은 발치를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발치를 하시면은 이제 3번에서 이제 리트렉션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경우에는 이제 3번에다가는 굳이 이제 버튼을 붙여가지고 리트렉션을 하고, 왜냐면 2번에다가 이제 3번을 붙이고 2번에다 안 붙이면 이제 1번을 인게이지를 못했기 때문에 오픈 코일 양이나 이런 것들이 길어지면 또 환자분들이 또 불편함을 느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3번에 버튼을 붙여서 리트렉션 하는 걸 이제 선택을 한 거고요. 그리고 이 환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3번을 붙이고 2번을 안 붙인 이유는 3번과 4번 사이에는 아까 1편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적인 옵셋이 존재하기 때문에 예, 그 옵셋상에서 오픈 코일을 넣는 것보다 3번과 1번 사이에 오픈 코일을 넣는 게 훨씬 더 실리적이기 때문에 그런 선택을 하시면 좋고요. 그리고 이제 이분 같은 경우에는 3, 4번 사이에 이제 어떤 걸 붙이는지를 이제 고민을 해보셔야 되는데, 이런 부분도 이제 4번에다가 이제 버튼을 붙여서 이제 로테이션을 한 다음에 나중에 이제 붙이는 선택을 또 해줘야 되고, 3, 4번을 같이 붙이기는 힘든 상황이었으니까요. 예. 어느 쪽이 더 유리한지를 이제 생각을 해서 이제 붙여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환자가 발치를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도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2번을 왼쪽 그 슬라이드 같은 경우에는 발치를 하고 3번을 이제 뒤로 당기니까 2번을 붙여놔도 나중에 3번이 이제 당겨지면서 스페이스가 생기면 2번 인게이지는 또 생각보다 빨리 진행될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오른쪽 슬라이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비발치기 때문에 저걸 붙여놓으면 뭐 오픈 코일을 넣는다거나 다른 치료를 하는데 방해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좀 잘 고려해서 붙일지 안 붙일지를 또 고려해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브라켓에 따라서도 이제 이걸 붙일 수 있는지 없는지가 결정이 됩니다. 예전에 저희가 많이 사용했었던 이제 7세대 브라켓 자체는 사이즈가 워낙 좀 크고, 요즘에 좀 많이 보급화된 뭐 STB나 클리피엘, 뭐 알리아스 브라켓 뭐 이런 건 사이즈가 좀 많이 작기 때문에 좀 붙일 수 있는 치아들이 좀 더 늘어나긴 했습니다. 네, 이렇게 브라켓에 따라서 붙일 수 있는 브라켓이 있고 없는 브라켓이 있다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이제 치아면이 깨끗한 상태에서 붙여져야 되잖아요. 이제는 이제 치아를 준비를 해야 되는데, 이제 플라그도 제거를 해야 되고 스케일링과 뭐 에어플로우를 이용한
치면 세마를 좀 진행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팔리싱을 해 주시는데, 이제 러브컵 형식의 팔리싱보다는 이제 안쪽이 굴곡이 져 있기 때문에 브러쉬를 이용한 팔리싱을 좀 더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퍼미스는 불소와 글리세린이 없는 이산화규소로 되어 있는 퍼미스를 쓰셔야 되고요. 그리고 애칭은 뭐 다 아시겠지만 37%의 인산을 이용한 뭐 애칭 어떤 제품이어도 상관없고요.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거는 이제 그런 거를 모두 원스텝으로 본딩제까지 같이 들어가 있는 3M에서 나온 건데, 예전에는 사용을 하긴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단가도 좀 센 편이고 해서 요즘에는 많이 사용은 하고 있진 않아요. 근데 이런 제품도 있다는 거 이제 알려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치아에 따른 이제 표면 처리 방법에 대해서 이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 건데, 우선 뭐 에나멜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냥 37% 인산을 이용한 애칭액을 발라주시면 되고요. 포셀린 크라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샌드블라스터를 치고, 그 다음에 그 4% 불화 수소산을 이용한 또 표면 처리와 그 다음에 플라스틱 컨디셔너를 이용해서 좀 결합력을 높여주는 걸 또 발라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메탈과 인레이, 온레이 뭐 이런 크라운 이런 것들은 그냥 샌드블라스팅, 메탈 부분은 샌드블라스팅을 쳐주고요. 인레이 같은 경우에는 치아 부분은 또 애칭을 또 따로 해주셔야 되겠죠. 예. 그걸 하시고 메탈 부분에만 이제 메탈 프라이머를 발라주시고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지르코니아. 지르코니아는 저희가 표면 처리도 하고 샌드블라스터도 치고 뭐 지금 화면에서 보여드린 저 팔리싱 그 지르코니아용 팔리싱 바를 이용해서 표면 처리도 하고 뭐 여러 가지를 다 해보는데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붙여지는 게. 그래서 어떤 분들은 또 너무 잘 붙어 있고요. 어떤 분들은 좀 잘 안 붙여 있는 경우도 있고, 구치부 같은 경우에는 너무 자주 떨어지면 저희가 밴딩을 하기도 하는데, 전치부는 또 그런 부분이 또 어려우니까, 그러니까 너무 자꾸 떨어지시는 분들은 이제 템포러리 크라운을 권유하시기도 해요, 가끔. 근데 이제 환자분들은 또 그걸 또 싫어하시니까 최대한 저희도 붙여보려고 노력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애칭 순서하고 범위인데, 이제 환자분이 이제 상악만 설치기인지 상악 다 설치기인지, 그리고 보철이 어느 정도 들어가 있는지 뭐 이런 거에 따라서 애칭 범위를 조금 선택을 해 주셔야 되는데, 한꺼번에 이제 7번에서 7번까지 한꺼번에 다 하시게 되면 환자분도 부담스러울 수 있고 위생사 선생님들도 부담스러울 수 있거든요. 그래서 단계적으로 붙이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고 보고요. 중간에 잠깐 뭐 쉬는 시간을 갖는다거나. 그리고 환자분이 뭐 혀가 너무 크거나, 그리고 턱관절에 너무 부담스러워하거나, 그리고 하악 같은 경우에는 또 혀가 위치하기 때문에 애칭을 한꺼번에 못 하시는 경우가 많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애칭 범위를 선택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그 코어 상에서 이제 레진을 발라줘야 되는데, 저희는 그 플러스 그 3M 걸 트랜스본드를 사용하고 있는데, 그 플러스라고 해서 분홍색을 띠고 있는 레진을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냥 없는 것도 있긴 한데, 설축 교정상 그 코어가 시야를 좀 많이 막고 있기 때문에 저 색깔이라도 있어야 레진이 어느 정도 나와 있고 어느 정도 묻혀졌는지가 대체적으로 파악이 돼서, 되도록이면 이제 플러스를 사용하시는 걸 권하고요. 프라이머, 어데이시브도 좀 수분에 강한 게 있고 뭐 아닌 게 있긴 한데, 써보니까 큰 차이를 잘 모르겠어가지고 그거는 이제 선생님들이 원하시는 걸로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아까 보철 치료가 돼 있는 모든 치아에는 그 3M에서 나온 어데이시브를 쓰지 않고 저희는 유니버셜 본드라는 다른 어드헤시브를 쓰고 있거든요. 이게 접착력이 뛰어나다고 해서 그래서 쓰고 있는데 나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잘 붙어 있는 경우가 많아서요. 그래서 코어 상에서 이제 레진을 잘 얇게 발라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레진이 부족한 부분은 나중에 채워주셔야 되고, 근데 저희가 지금 진료실에서 쓰고 있는 코어 자체가 파트 1에서 얘기했지만 브라켓 가이드 블럭이 있기 때문에 그 블럭 모양대로 전치부는 일자로 한 2개 정도가 중간에 비어있는 공간들이 있어요. 그리고 구치부는 양옆으로 날개 쪽에 조금 레진이 비어 있거든요. 그 부분에 이제 레진을 조금 더 꼼꼼히 채우셔가지고 붙여주시는데, 그래도 비어있는 공간이 또 있습니다. 그렇게 채워도. 그래서 오른쪽의 사진처럼 그 비어있는 공간을 또 깨끗하게 마무리해 주셔야 되고요. 그래야 음식물이 끼거나 뭐 탈락률이 높아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으니까요. 그렇게 해주시면 되고, 그리고 예전에 CRC 코어는 좀 오클루잘 쪽으로 많이 힘을 줘서 이제 눌러줬다고 하면, 이제 저희가 지금 진료실에 쓰고 있는 거는 이제 링구얼 서페이스 쪽에 힘을 줘서 이제 고정을 해서 큐어링을 진행을 하고요. 제거할 때는 이제 오클루잘에서 링구얼 쪽으로 제거를 하는데, 제거를 하실 때는 익스플로러나 뭐 스케일러 좀 날카로운 걸 이용하셔서 이제 제거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잉여 레진 같은 게 있는 경우에 라운드 바를 이용해서 좀 갈아주시고, 너무 많이 남아있으면 지저분한 음식물 찌꺼기들이 엄청 많이 끼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매끈하게 해주셔야 환자분들도 좀 편하시니까 그런 부분은 선생님들이 좀 세심하게 체크를 해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뭐 프록시말 쪽에 잉여 레진이나 이런 게 들어가지 않았는지 한 번 더 플러싱을 해주시면 조금 더 깔끔하게 마무리하실 수 있을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IDBS가 끝나면 대체적으로 앞니 쪽에 바이트 되는 경우가 많아서 이제 구치부 쪽에 이렇게 바이트 블록을 올려주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발치를 하시는 분들은 또 이제 공간이 보기 싫으니까 설축을 하시는 이유가 이제 안 보이기 위해서 하는 건데, 이 뽑은 자리가 보이면 또 보기 싫으시니까 그 부분은 이제 레진을 이용한 이제 에스테틱 파닉을 조금 저희가 준비를 해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치료 진행을 하고 이제 마무리를 하는 게 이제 끝 순서인데, 이제 장치의 재부착을 중간에 떨어지면 이제 장치 재부착을 또 하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 기본적으로 코어를 이용한 거는 뭐 이런 식으로 다시 처음부터 준비를 해서 붙여주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레진이 남아있는 경우 안 남아있는 경우에는 조금 좀 처리를 좀 달리 하셔서 이제 붙여주시면 되는데, 이제 얼라인이 끝나고 이제 렉트 와이어 딱딱한 게 들어가서 이제 리트랙션을 하고 있는데 이제 떨어지는 경우에는 이제 와이어가 있는 상태에서 이제 패시브하게 붙여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선생님들이 레진을 제거할지 아니면 남겨둘지 뭐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이제 와이어 있는 상에서 이제 패시브하게 이제 붙여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브라켓 상에 이제 레진이 남아있는지 이런 거에 따라서 선택적으로 이제 붙여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레진이 충분히 갈리지 않으면 코어가 안 맞을 것 같은데 코어가 그래도 잘 맞아 들어가요. 그래서 그 포지션이 바뀌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레진을 삭제하고 붙여주셔야 되고요. 레진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붙이시는 경우에. 그리고 임상에서의 조금 에러가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은 이제 임프레션이나 그리고 인다이렉트 본딩 할 때 이제 뭐 오염이 되거나 이제 콘타미네이션 되거나, 그리고 아니면 수분기, 그러니까 뭐 침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묻거나 그러면은 잘 떨어지겠죠. 그리고 브라켓 포지셔닝을 잡기가 조금 힘든 경우가 있어요. 이게 코어 자체가 뭐 힘이 없다거나 아니면은 여긴지 저긴지 헷갈릴 때가 있거든요. 그런 것 등은 이제 모델상에서 확실하게 한 다음에 붙여주시는 게 좋겠죠. 그런 실수를 줄이시려면.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본딩 했을 때 이제 잘못된 경우들이 꽤 있더라고요. 제가 찾아보니까 앞에도 이렇게 안 맞고 배열이 좀 이상하잖아요. 설치 교정은 바로바로 나타나거든요. 막 씹는 면에 브라켓이 올라가 있기도 하고, 레진을 너무 이제 과도하게 올렸을 때는 저렇게 스텝을 집니다. 그러니까 레진 양도 정확하게 잘 해주셔야 되고, 이렇게 딱 레진 많은 부분들은 이제 색깔도 좀 다르죠. 거기에 뭐
문제가 좀 있으니까 저런 색 변화도 있는 거니까요. 그런 것도 좀 잘 챙기시고. 그리고 이거는 제가 이제 굳이라는 말을 썼는데, 그러니까 무리하게 붙일 필요는 없습니다. 설치교정은. 왜냐하면 작은 오차가 크게 나타나기 때문에 무리하게 붙여가지고 치아가 틀어지면 더 문제가 생길 수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저렇게 와이어에 굳이 인게이지가 되지 않는 환자들은 굳이 처음부터 붙이실 필요가 없고요. 네.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아까 그 잘못 붙여서 약간 스텝이 져가지고 얼라인을 이용해서 조금 더 마무리를 하긴 했습니다. 아까 그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네. 그래서 제가 선생님들한테 이제 설치 교정을 할 때 이것만은 좀 지켜주십사 하는 것들이 딱 3가지인데, 우선은 라운드바를 할 때 핑거레스트는 무조건. 네. 잘못 흔들렸다가는 큰일 나죠. 그리고 설치 교정은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입안에서 막 뭐가 움직이는 게 굉장히 공포스럽거든요. 그러니까 핑거레스트, 뭔가 안정적인 느낌을 좀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익스플로러를 사용을 할 때는 왼손으로 꼭 날카로운 걸 사용하실 때는 왼손으로 꼭 프로텍트를 해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구강 내에 꺼즈를 좀 뭐가 떨어지거나 그럴 때 목구멍으로 잘못하면 넘어가니까요. 그럴 때는 꺼즈를 이용해서 구강 안에 꼭 보호를 해주셔야 되고요. 오늘 여기까지 설치 교정에 대한 설명은 다 마쳤고요. 네, 조금이나마 선생님들한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앞으로 위생사로서 여러분의 삶을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